우리 저번 시간에 독해의 유형 중에서 하나 무슨 얘기했어요? 순서 고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그것들은 뒤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만 원칙은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순서 고르기 문제를 풀 때 자, 제시문 읽고 A 읽고 B 읽고 C 다 읽은 다음에 내용상 어떻게 연결되면 자연스러울지 혹은 어떻게 연결되는 게 논리적일지 이렇게 판단하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 판단은 뭐가 기준이다? 모든 글에는 무슨 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됐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끼리 붙여야 하고 비슷한 내용끼리 붙여야 하는데 만약 두 개 다 비슷한 내용이라면 무슨 얘기에서 무슨 얘기로? 큰 얘기에서 작은 얘기로 흘러갈 거고 특히 문단과 문단 혹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연결어 같은 걸 많이 써놓고 얘네의 의미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연결어도 잘 신경 쓰면서 가는 건데 결국 핵심은 순서 고르기 문제를 풀 때 너무 어울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일관성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 됐죠? 자, 일단 거기까지 봤고 우리 다 못 푼 문제들은 제가 숙제로 좀 넘겨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디로 살짝 넘어갔다 돌아오냐면 자, 751페이지 챕터 7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 찾기. 살짝 넘어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 보통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고도 많이 불러요. 됐어? 그러면 문제 유형은 어떠냐면 독해 나와 있고 중간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 있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걸 하나 빼주세요라는 문제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로 보면 보통 한 문제 정도 등장하는 게 기본인데 자, 거꾸로 가보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관련 없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관련이 있던 얘기잖아. 그럼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글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풀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글은 일관성이 있어. 근데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무관한 문장 고르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풀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풀다가 읽으면서 그냥 생뚱맞은 거 골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긴 해요. 그래도 원칙은 넣고 가자고. 원칙은 뭐냐면 모든 글은 무슨 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무슨 얘기끼리 뭉쳐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뭉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살짝만 보시고 가, 보자. 752페이지 단원별 확인 학습 1번. In some cultures 맞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죠. In some cultures 어떤 문화권에서는요. It is common 흔한 일입니다. 특히 사용하는 게 타이틀을 사용하는 거예요. 왼부터 작은 가로 쳐보고요. Talking to people까지 가로닫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맞죠? 후부터 다시 가로 are not family or friends까지 가로닫고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타이틀을 사용하는 게 common, 흔한 일입니다가 되시는 거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래요? 이름 부를래요? 영구가 이렇게 부를래요? 아니죠? 김영국 씨 이렇게 부를래요? 아니죠? 뭐를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뭐 교수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를 붙이는 거야?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Sometimes 간혹 this title, 이 타이틀들이 show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profession 무슨 뜻? 이거 중요해요. profession? profession 직업입니다. profession 직업이야. 그럼 professional은 원래는 직업적인이에요. 됐어요? 야구를 합니다. 야구인데 그냥 취미로 해. 그럼 난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야구를 직업적으로 하면 이게 프로페셔널. 보통 우리는 전문적인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원래 프로페셔널은 직업이고 직업이고 프로페셔널은 직업적인이에요. 그죠? 자, 그 사람의 직업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or 혹은 they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자, 그 사람이건 혹은 그 여자건 간에 is older, 더 나이가 들었거나 and 그리고 should be honored, 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부를 때 윗사람한테 뭐라고 부르나? 우리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호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는데 우리는 윗사람 존댓말을 쓰죠. 그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스터나 미시즈 같은 걸 부를 수도 있겠죠. 존칭 붙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sir 붙일 수도 있고요. 자, 인정은 일반적으로 자, North Americans 미국 애들이요. 혹은 캐나다 애들이 are not very formal 매우
형식적이지는 않아요. 자, they are casual 합니다. 자, that is true. 사실입니다. with title 얘도 역시 사실입니다. 타이틀의 동그라미. 자, 글의 일관성.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저 위에서는 뭐 어떤 문화권에서는 작아져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북미권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아, 이거 타이틀을 부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렇다. 그 중에서도 북미권에서는 이렇다라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시고요. 자, 2번 갑니다. In everyday life입니다. everyday 하면 당연히 매일입니다. 근데 문장 중간에 everyday가 있으면 자, 일상적인이 해석이 제일 쉬워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컴만. 타이틀은요, are not used,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doctor만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미국 애들은 formal하다, casual하다. casual하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잘은 지키지 않습니다. 되는 겁니다. 됐죠? 자, for medical doctor and sometimes professor 입니다. for universal professor에게 요 정도 특정한 닥터나 프로페서 빼놓고는 잘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Naturally, Mr. and Mrs. and Miss and Ms가 are used some 가끔 사용되어집니다. but 별표 그러나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United States, Canada가 위에 있던 북미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so casual 합니다. 됐네 뭐. 우리 오늘 배운 거 써먹자. so that 구문의 that 무슨 뜻? 만큼. 얘는 캐주얼합니다. 편안합니다. That they are inclined 끌리는 건데 not부터 가로 to use title까지만 일단 가로 닫자. 자, 우리 투부정사 앞에 뭐 붙을 수 있다고 배웠죠? not. 그러면 요거 문장 두 개만 해석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실제 기출에 나왔던 거야. 얘랑 두 개 해석해보자. 첫 번째 건 무슨 뜻? 그녀는 시도하다고 노력하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실수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 일부러 실수한 건 아니답니다. 실수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야. 됐어요? 밑에 겁니다.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위에 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밑에 건 노력했다야. 이 not은 절대로 try에 붙은 게 아닙니다.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는 not은 어디부터가 투부정사야? not부터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럼 그녀가 노력했습니다. 뭐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노력한 게 밑에 거고 얘는 일부러 실수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한 번 더 가자. 여기까지만 쓰자. 무슨 뜻?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표현 하나만 배우자. get in the way인데 get in the way 쉬운 표현이야.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get in the way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안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하다? 방해하다. 길막한 겁니다. 길 안으로 들어가서 길막한 거야. 방해하다야. 그럼 밑에 해석.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렸습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됐나요? 자, 투부정사 앞에 not for love 붙을 수 있고 투부정사 앞에 not for love가 붙으면 걔네부터를 투부정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언뜻 잘못 해석해서 그녀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기다린 건 아니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건 그녀가 기다렸습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책 다시 가자. 자, they are inclined. be inclined to는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는데 끌린다. 자, 그들은 끌린다야, 끌리지 않는다야? 끌린답니다. not부터 가로 to use title, 그러니까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끌린답니다. 자, 이렇게 쓰면 그들은 끌리지 않는다고. 책처럼 쓰면 그들은 타이틀을 안 사용하는 것에 끌립니다. 됐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원래 타이틀을 사용하는데 미국 애들은 좀 캐주얼해. 그래서 미국 애들은 혹은 캐나다 애들은 타이틀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끌리는 만큼이나 캐주얼하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해석 잘 해주시고요. 밑에 갈게요. 자, right away after meeting. 만난 다음에 곧바로 타이틀을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됐죠? 사실상 여러 번 even the boss or other person이라고 해도 will ask you 요청할 것입니다. his or her first name을 사용하라고. first name이 성이야 이름이야? 우리로 따지면 first name이 성이야 이름이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 성이죠. 우리로 따지면. 근데 미국은 반대잖아. 마이클 잭슨의 마이클이 성이야 이름이야? 마이클이 이름이고 잭슨이 성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 동생 이름은 자넷 잭슨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first name이라면 성 얘기하는 거야? 이름 얘기하는 거야? 이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하자. 이건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아요. 친한 사람은 이름 부를까? 성 부를까? 친한 사람은 그냥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죠. 제 친구는 저한테 영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를 보고 영구가 이렇게 안 부르죠. 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김 교수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됐지? 성 부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first name을 부른다라는 건 친하게, 친밀하게, 캐주얼하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or 혹은 even the nickname 모두 부릅니까? 닉네임 별명도 부를 수 있습니다. Many North Americans name 자 미국 혹은 북아메리카의 이름들은 have nickname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줄이면 보통 마이크나 혹은 마이키, 미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줄여서. 그죠? 우리 빌 있습니다. 빌. 사람 이름인데 빌이 뭐의 닉네임이에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을 줄여서 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리즈 시절이라고 할 때 그 리즈가 리즈인데 리즈는 뭐 약자입니까? 엘리자베스의 약자예요. 엘리자베스를 줄여서 리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리즈 테일러라는 배우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시고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ese 이것들이 are sometimes used 가끔 사용되어집니다. family and friend에 의해서 to show closeness 밀접함, 긴밀함, 친한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4번 갑니다. Friends, 친구들은 call each other, 서로를 부릅니다. by their friend's name, 친구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family member들은 by their family members name으로 불립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오픈, 종종 닉네임들은 닉네임의 별표. 자 4번, 3번 가자. 3번은 닉네임 얘기야? 아니면 그냥 네임 얘기야? 3번. 3번 앞에 닉네임이었어? 그냥 네임이었어? 닉네임. 그럼 3번의 데이도 닉네임이야? 네임이야? 닉네임입니다.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닉네임 부르는 거야. 근데 4번 닉네임이야? 그냥 네임이야? 그냥 네임이야.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4번 뒤는 4번 밑줄 뒤는 닉네임이야? 그냥 네임이야? 다시 닉네임이죠. 그럼 간단히 닉네임 얘기로 시작했으면 이제 계속 무슨 얘기 해야 돼? 닉네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4번 밑줄은 닉네임이 아니라 그냥 이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이 그냥 내용상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자. 밑에 나와 있네요. 리즈는 뭐의 약자다? 엘리자베스고 행크는 뭐의 약자다? 헨리의 약자고 수는 뭐? 수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 해볼까? 우리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 이름 쓸 때 어떻게 써요? 김을. 김이라고 써요? 킴이라고 써요? 킴이죠. 왜 킴이야? 그냥 김이잖아. 근데 굳이 킴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름 중에 킴벌리의 약자가 킴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있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 이름 쓸 때 그냥 박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굳이 파크 쓰죠. 영어에 있는 단어로 가는 거야. 계속. 걔네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막 여러분 영어 이름 있으십니까?
뭐 하나씩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초등학교 때 이때 막 하라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뭐 하나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미국 선생님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아니 왜 한국 이름이 따로 있고 영어 이름이 따로 있냐는 거야. 이름은 하나잖아.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그냥 내 이름이잖아. 근데 그걸 굳이 쟤네가 부르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영어 이름 뭐 토니 이런 거 쓰면 이상하다는 거야. 이름만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인종이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톤이야. 근데 동양이야. 그럼 뭐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름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했고 하나만 더 풀자. 2번 갑니다. We need to be cautious. 조심해야 됩니다. In assuming 생각할 때 that outer appearance. appearance가 뭐? 외모. 그럼 outer까지 붙어서 외모가 and 그리고 inner self. self는 뭐? 자아. 그죠? 내부에 있는 자. 이 두 개가 have any immediate relation. immediate 즉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쟤 착해 보인다. 진짜 착하겠지. 조심해야 된다고. 쟤 되게 무섭게 생겼다. 무섭겠지. 조심해야 된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랑 속에 있는 셀프랑 연결되어 있고 비슷하다. 이거 아니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자, each other 서로 됐고요. It is in fact 사실상 extremely difficult 어렵습니다. to입니다. 아까 배웠던 거 난이 to 보이세요? 어렵습니다. to 뭐 하기 어렵냐면 draw any conclusion. draw란 단어 생각보다 헷갈리는 단어예요. D-R-A-W draw 무슨 뜻 생각나세요? 그림 그리다 뜻 있어요. 하나 더 당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잡아내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draw any conclusion이니까 자 결론을 그리다 아니죠? 결론을 잡아당기다 결론을 도출하다 맞나요? 이게 뭐예요? drawer 서랍. 이게 왜 서랍이야? 당겨서 여는 거 서랍. 당겨서 여는 거 서랍. 자 갑니다. any conclusion의 밑줄 명사, 위의 밑줄 명사, can의 밑줄 동사, 명명동 보이십니까? 저번 주에 명명동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명동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됐다?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부터 가로. We can trust from our judgment. 자, of a person's appearance 언론까지 가로닫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의미 앞으로 가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론이야. from 뭐로부터? 우리의 판단으로부터. 근데 뭐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1번으로 가요. 1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외모랑 셀프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 카우쇼 조심해야 돼. 1번 뒤에서 판단하면 돼, 안 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대체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얘기입니다. 판단하시고요. 계속 갈게요. and 그리고 종종 often as부터 가로 we gain more knowledge of a person까지 걸어놨고 접속사 as 중요합니다. 무슨 뜻? 오늘 배운 분사구문과 의미가 똑같아요. 분사구문 무슨 뜻? 상황에서. as 주어 동사도 무슨 뜻? 상황에서. 영어에서 상황에서로 해석되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분사구문이랑 as 주어 동사.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우리가 얻어요. 더 많은 지식을 of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상황에서. 됐죠? 컴마. 자, we can discover.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How wrong our initial judgment were. 우리의 initial 무슨 뜻입니까? 그죠? 최초의. 이제 우리의 최초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 이니셜만 좀 알려줘 할 때 그 이니셜은 무슨 뜻이야? 제일 첫 글자. 그 이름의 제일 첫 글자만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으로. 됐어요? 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밑줄 굉장히 깁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2번 갑니다. During Hitler's early years in power. in power의 power는 힘, 그래서 권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권력 안에 있는 초창기,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은 초창기 동안에, 하들리의 별표, 왜 하들리까지 앉아? 맞죠? 하들리는 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크게. 잘 봐봐. ly 붙는 단어들은 기본 품사는 부사. 실제로 독해할 때 ly 붙는 품사들은 굳이 해석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부사라는 건, 자, 그냥 부연 설명해 줄 뿐입니다. 됐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랑 일찍 일어났다랑 똑같으니까 어울리를 굳이 해석 안 해도 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됐어요? 내가 빠르게 운전했다, 그냥 운전했다, 별 큰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거라면 해석하면 더 좋겠지만 ly 붙은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해석 안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무슨 부사? 부정을 뜻하는 부사, 다시 말하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해석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완전히 반대로 바뀌겠죠. 됐죠? 그래서 부정부사를 꼭 챙기셔야 되는데, 자, 부정부사 중에 ly 붙는 애들만 한번 정리해보자. 뭐 not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never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ly 붙는 부정부사 뭐 있어요? hardly. 우리 보통 외울 때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not이요. 아니다야. 또 scarce도 그냥 not입니다. 또 조용해졌어 갑자기. 요거 두 개는 우리 어디서 나왔었냐면 시제 파트 공부할 때 나왔었어. 그리고 rarely, 그리고 barely, 그리고 ly는 아니지만 얘까지 가자. seldom. 얘네 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리고 별표 두 개만 더. 어가 없는 few, 어가 없는 little도 뭐가 있는 거랑 똑같다? 부정부사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쉽게 가자. 얘네들을 다 뭐로 보셔야 돼? not. 그럼 해석할 때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거부터 가자. 해석. 갑니다. few 붙었으면 이건 해석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거 뭐 부정부사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빼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few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저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잘 봐.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건 그냥 a few people know the fact.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해석하면 되고, 얘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책 돌아갑니다. hardly, anyone. 자, detect는 뭐하다? 찾다, 발견하다. detect. 자, the inhumanity라고 써 있습니다. in 손으로 가리자. humanity는 인간성, inhumanity는 비인간성, 그러니까 잔인함입니다. 비인간성을 발견한다, 못한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hardly 붙었으니까. 자, 놓쳤다. 자, 때부터 가로. We now see so clear in his face. 가다자. 우리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inhumanity를 그때는 사람들이 봤다, 못 봤다? 못 봤다야. 그럼 이거 누구 얘기했어 지금? 히틀러 얘기했잖아. 권력을 잡은 초창기에 사람들은 히틀러를 알고서 inhumanity, 잔인함을 보질 못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보고 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히틀러도 제가 알기로 키가 작았다고 해요. 야,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는데 야, 저 코스염 귀엽다 이랬단 말이야. 처음에는. 코스염 매력적 이랬단 말이야. 히틀러는 쿠데타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선거로 뽑힌 사람이야. 선거로 뽑혔다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걔 괜찮은데 이랬다가 나중 가서 완전히 inhumanity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럼 포인트. 아이고야. 외모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중요한 포인트. hardly의 밑줄. 다시 한번 해서 사람들이 잔인함을 발견했다, 못했다? 발견 못했답니다. 됐어요?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2번 똑같습니다.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 중에서도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됐죠? 그 다음 갈게요. There is nothing necessarily evil입니다. 자, evil, 사악한 건 없어요. About the appearance of a small man with a mustache and exaggerated bodily movement입니다. 자, 작은 코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exaggerate, 과장하다, 과장되어지는 몸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히틀러 얘기입니다. 작은 코수염과 작은 몸짓과 과장된 몸짓을 가지고 있는 게 히틀러란 말이야. 그죠?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건 없는 거야. 그죠? 뒤에 갈게요. 자, 3번 뒤에 가자. A person's face, 한 사람의 얼굴은 reflect, 반영해 줍니다. His inner self를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의 성격을 표현해 줍니다.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 봐봐. 앞에서는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없, 아니. 외모랑 뭐랑 관련이 없어. 뭐야? 외모와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자아와 말이 안 나오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속에 있는 자아는 관련이 없다. 너무 연관시키면 안 돼. 됐어? 그래서 히틀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냐면, 근데 아니다. 연관이 있다로 바뀔 수는 있다고. A는 B다. 야, 관련 없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파악하면 안 돼. 그지? 그러다가 자, 3번 뒤에 아니야. 반영에 줘. 관련 있어라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특히 만약 3번 앞에 but이나 however 붙어 있으면 더 명확하겠죠. 자, 4번 읽어보자. The description. 뭐? description 뭐? 묘사. 그 묘사가. 일단 이거 보고 골라야 되는데. would apply. apply 아까 뭐라 그랬죠? 적용하다 혹은 적용되다. 잘 적용됩니다. to the famous comedian Charlie Chaplin에도 잘 적용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description은 뭐? 작은 몸짓과 작은 코수염과 과장된 몸짓, 이게 뭐에도 적용된다? 코미디언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그 뒤까지 가볼게요. 실제로 A well-known film Charlie Chaplin이 played a role in the boss and ordinary and wicked political leader를 다 연기했었습니다. 라고 쭉 나오는데 자, 끝까지 관련이 있다란 얘기로 변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4번 앞에 the description의 별표, 그 묘사, 그 묘사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코수염이랑 작은 몸짓과 과장된 몸짓. 됐어? 코수염, 과장된 몸짓 얘기는 과장된 몸짓끼리 뭉쳐있는 게 맞다. 하나. 두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인데 3번 혼자 반영해 준다, 관련이 있다란 얘기라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 하다가 긍정적인 얘기 나왔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까? 있어요. 좋은 거 있어. 그래, 좋은 거 있어. 그러나 나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 그러나 같은 거 있으면 분명히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건 독해할 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바뀔 수 있어. 단 긍정적인 얘기 중간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거나 부정적인 얘기 중간에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정도만 판단하시고. 그래서 3번 보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지? 바뀔 수 있다. 만약 4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뭐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인자한 일을 했습니다까지 나오면 바뀔 수는 있는 건데 밑에서는 채플린도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히틀러랑 채플린이랑 비슷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는 나쁜 놈, 채플린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나눈 거니까 겉모습이랑 셀프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의 예입니다. 됐죠? 까지. 자, 3번까지 읽자. 3번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읽어볼게요. So it is now fear.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hat Himalayan glacier. 글래시어 뭐? 빙하.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rapidly retreat라고 써있네요. 중요한 단어 retreat 뭐하다? 후퇴하다. retreat 뭐하다? 후퇴하다. 그럼 빙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건 빙하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럼 빙하가 녹고 있는 거죠.
됐죠? 그 표현. 자,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때문에. 됐어요? 자, 1번 뒤에 갑니다. since the mid 1970년대 중반까지 중반에서부터 지금까지 평균 기온이 자, 올랐습니다. 바이의 동그라미. 바이 다음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나오는 건 퍼센트나 지금 나와 있는 온도 같은 것들. 이러면 바이 무슨 뜻? 아니야, 까지 아니야. 만큼입니다. 바이, 까지 아닙니까? 바이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가 까지예요.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by tomorrow 무슨 뜻? 내일까지. by yesterday. 어제까지. 됐어요? 근데 by 10% 하면 10%만큼입니다. 10%까지가 아니야. 10%만큼입니다. 우리 나왔던가? skyrocket 동사입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야. 무슨 뜻? 치솟다. 그죠? 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아니야. 10%만큼 올랐습니다. 원래 10,000원짜리였어. 얼마 됐다는 얘기야? 11,000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거 가지고 뭐 갖다 장난 많이 치냐면 내용일치 문제에서 숫자 갖다 장난 많이 쳐. 됐어? 그래서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까지가 맞지만 by 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만큼입니다. 비슷하게 가자. 너무 쉽다. 야,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렇게 쓰면 2살만큼 나이가 많다. 이것도 무슨 뜻? 만큼.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할 때 by 쓰고 만큼이란 뜻입니다. 됐죠? 책 다시 갑니다. 1도씨만큼 올랐습니다. In the Himalayan region 지역에서. 그리고 this trend가 has been most remarkable. remarkable 주목할 만합니다. at the high altitude. altitude는 뭐? 고도. 높은 고도의 사이트 지역에서. 자, 단어 하나만. 지금 여기 사이트는 무슨 뜻입니까? 지역, 구역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할 때 그 사이트예요. 그지? 근데 이건 뭐? 사이트. 인용하다. 자, 됐어요. 자, rising greenhouse gas입니다. 자, 상승하는 greenhouse gas. greenhouse gas가 뭔데? 온실가스죠. 자, 밑을 쳐놓고. 자, 여기는 우리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니까 잠깐만 딴 얘기로 넘어갈게요. 단어 몇 개만 쭉 나열하면서 우리 기본적인 상식 얘기 다 아신 얘기일 것 같은데 영어 단어 중간에 집어넣어서 몇 가지 얘기만 해보자.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sustainability입니다. sustainability 무슨 뜻? 지속 가능성. sustain 뭐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란 얘기 무슨 얘기? 얘기하죠.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인류는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는 뭐로 만들어진 에너지야? 화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걔네들 무슨 연료라고 불러?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거 분명히 화석 연료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비타민? 비타민 석탄으로 만들어요. 말이 돼? 안 될 것 같지? 근데 잘 생각해봐. 석탄은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유기물입니다. 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영양분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거를 걸러내서 비타민을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모든 생명체의 몸은 기본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fossil fuel은 뭐 기반입니까? carbon based 탄소 기반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얘네를 태우면 뭐가 발생해? 탄소로 만들어져 있으니 탄소를 태우면 탄소가 뭐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하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자, 대기 중에서 무슨 효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자체가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퍼지면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고, 온실 효과가 나오니까 클라이밋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클라이밋 체인지 할 때는 다른 말로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하면 자, 무조건 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더워지고 어떤 지역은 더 차가워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구 평균으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 카본 베이스로 되는 파실 퓨어를 더 이상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좀 있으면 다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카본 프리 해야 돼요. 탄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탄소 중립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자, 카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가 없는 걸 써야 돼요.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renewable energy, 보통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제가 한 얘기 중에 뭐 처음 듣거나 모르는 얘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일부러 영어 단어들을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됐어요? 되셨나요? 자, 책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갑니다. 그러면 rising greenhouse gas입니다. 자,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는 온실가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다시 올라가 보자. 1번 뒤에서 1도만큼 올랐다. 맞아요? 기온 상승했다, 하강했다. 1번. 상승했다. 1번 뒤에. 자, 2번 뒤에 기온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후 변화를 발생시킨다. 됐죠? 아직은 괜찮은 것도 같아. 자, 3번 가자. 자, almost. 자, 67%가 of glaciers. glacier 뭐? 빙하의 67%가 히말라야 마운틴의 자, 레인지. 자, 레인지는 뭐예요? 범위. 그럼 마운틴 레인지는 마운틴은 산, 마운틴 레인지는 산맥. 다시 그냥 마운틴은 산, 마운틴 레인지는 산맥. have retreated in the past decade입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have retreated, 축소되어져 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뒤까지 갈게요. One of the major impact of this trend. 이 트렌드의 가장 큰 효과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visual damage of the mountain입니다. 산의 visual damage야. 원래 빙하이 때문에 하얗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바위산처럼 보여서 이상하게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The melting of the snow입니다. 눈이 녹습니다까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glacier 혹은 빙하가 retreating, 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실가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크게 보면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빙하에 대한 이야기라 몇 번을 빼시는 게 맞겠더라? 2번을 빼시는 게 맞겠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는 4번 뒤에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The melting of snow, 눈이 녹는 것이 will turn, 바꿀 것입니다. Snow covered mountain, 눈으로 덮여있는 mountain을 위치부터 가로 어디까지 갈래요? 컴마까지요. 됐죠? 앞에 잠깐 볼게요. 잘 봐. 사물이 나왔어. 그리고 컴마를 찍었어요. 컴마 찍지 말자 지금. 위치 나오고 뭐 블라블라 나왔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맞지? 근데 굳이 컴마를 찍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굳이 컴마 찍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글의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굳이 관계사 앞에 컴마를 찍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글의 전체 내용과 별 관련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자. 위치부터 가로. 컴마까지는 분명히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게 맞아? 마운틴스를 꾸며주는 게 맞아. 위치 안에 읽어볼게요. Have a truly magnificent appearance입니다. 정말 멋있는 웅장한 외모 혹은 웅장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웅장한 모양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초라해졌다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초라해졌다가 중요하거든. 이건 상관없어. 턴의 동그라미, 인투의 동그라미. 잘 봐요. 쓰자. 생각보다 약간 헷갈려. 턴 인투랑 인투 B랑 구분하셔야 돼요. 턴 인투는 뭐뭐로 바뀌다고. 턴 A 인투 B는 A를 B로 바꾸답니다. 바뀌는 거랑 바꾸는 건 다른 거지. 그리고 저 컴마를 잘 처리해야 턴과 인투가 연결돼서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turn the snow-covered mountain을 into 뭐로? bear. bear 무슨 뜻? bear. B-A-R-E, bear. man이에요, man.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bare wall은, bare wall. 그냥 벽이 아니라 맨벽. bare hand는 그냥 손이 아니라 맨손. 됐죠? bare는 맨,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야. bare face, 맨 얼굴. 그죠? 자, 아무것도 없고 컴마 락키 바위가 있는 산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눈 덮여서 그나마 하얘서 이뻐 보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울퉁불퉁한 바위산 볼품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컴마 안에 있는 내용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그래서 컴마 굳이 찍은 거라고. 됐어요? 응? 자, 됐습니다. 자, 단어 하나만 더 챙기자. 이건 뭘까? 아이스캡. 응? 가끔은 스노우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얼음 모자입니다. 얼음 모자가 뭘까요? 자, 이거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이 뭐야?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산이 꼭대기가 하얗게 있습니다. 됐죠? 산 꼭대기는 추우니까 눈이 계속 안 녹아. 이걸 무슨 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년설. 마치 산이 모자를 쓴 것처럼, 얼음 모자나 눈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아이스캡은 뭐 만년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글래시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이스캡이나 글래시어들이 리트리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산이 일단 눈으로 보기에 좀 못생겨져 보이는 거죠. 하얀색으로 덮여 있으면 하얗게 옷 입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미지 후지산 있죠? 일본 후지산. 걔네도 원래인데 요즘에 거의 그 눈이 사라졌대, 걔네도. 그죠? 자,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자. The dynamic glaciers가 dynamic 무슨 뜻? 역동적. 그죠? 역동적이니까. 역동적인 건 뭐야? 가만히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그죠? 움직이는 빙하가 will turn into, 금방 배운 거 써먹자. 저 위는 turn A into B야. 이뻤던 산을 못생기게 변화시킬 거다가 turn A into B였고 위에 있던 거 지금은 자, 이 턴이 변할 겁니다. lifeless rubble로 변할 겁니다. lifeless 밑줄 생명이 없는. 됐나요? rubble 뭐 그냥 돌멩이입니다. rubble 돌멩이입니다. 그럼 하나만 단어 챙기자. 이때 꼭 하나 같이 채워주는 게 barrel이라는 단어. barrel 무슨 뜻? 황폐하다는 건 생명이 없는. 이게 보통 lifeless로 동의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만 더. steril도 황폐한, 생명이 없는. 요즘은 새보다 많이 봐요. sterilize 뭐하다? 멸균하다. 생명을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sterilize입니다. 멸균하다. 이거 어디 써 있냐면 카페테리아나 뭐 주유소란다. 휴게소 이렇게 식당 가면 우리 수저 꺼내는 데 있죠. 그 위에 sterilize라고 써 있어요. 멸균 소독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됐고요. 자, 3번. 자, 내용 그랬다지 어렵지 않다. 내용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빙하에 대한 이야기 그랬는데 자, 2번 혼자. 2번이야, 3번이야?
2번은 빙하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단어들을 챙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는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아이스캡이 올라간다. 빙하가 올라간다. 무슨 뜻? 아이스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이스캡 혹은 아이스캡의 한계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더 생긴다, 녹아 없어진다.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야. 비슷한 표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자. 그러면 이것도 자주 나와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야. 크롭 라인이 뭘까요? 경작 한계선이라고도 많이 번역하고 경작할 수 있는 선들이 있죠. 날씨에 따라 다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귤은이나 바나나는 어디서만 났습니까? 제주도에서만 났었죠. 원래는 특히 귤은. 요즘에는 전남지방까지 귤을 재배한대요. 왜? 그만큼 따뜻해졌으니까. 됐죠? 그러면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크롭 라인도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크롭 라인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 가능 지역도 올라갈까 내려갈까? 점점 올라가. 왜? 위로 가면 북극으로 가까워지고 추워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 대한 얘기들 독해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그래서 단어 좀 잘 챙기시고 한번 듣고 나중에 보시면 혹시 더 기억이 많이 나실 거니까 끝까지 갈게요. 자, 잠깐만요. 뒤에 플라스틱 얘기, 나머지 얘기. 자, 나머지 얘기는 나머지 무관한 문장 고르기 얘기는 직접 풀어보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저 앞으로 돌아가셔서 735페이지 흐름에 맞게 문장 넣기, 문장 삽입 문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 가죠.